안녕하세요. AI와 반도체 기술, 이 최전선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2의 HBM이라고 해서 주목받는 SOCAMM, SOCAMM 기술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차세대 메모리로 상당히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왜 엔비디아나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큰 기업들이 여기에 주목하는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먼저 SOCAMM. 이게 스몰 아웃라인 컴프레션 어테스트 메모리 모듈 약자인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 LPDDR을 서버용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LPDDR5X 같은 고성능 칩을 쓴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보다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핵심은 기존 서버용 메모리, 그러니까 RDIMM과 비교했을 때 장점들이죠.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전력 효율입니다. 제조사들 주장을 보면 전력 소비를 거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혹은 뭐 기존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도 성능, 특히 데이터 처리 속도인 대역폭은 크게 늘어나는 거죠. 삼성을 예로 들면 성능이 한 90% 향상된다고 하고 마이크론은 2.5배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와, 전기는 적게 쓰면서 성능은 훨씬 좋아진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 데이터가 드나드는 통로, IO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694개로 기존 RDIMM의 262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병목 현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를 넘어서요.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AI 서비스 같은 걸 더 빠르고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전력 효율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존에는 메인보드에 납땜하는 온보드 방식이 많았는데 이건 탈부착이 가능해요. 모듈 형태라서요. 그럼 유지보수나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때 훨씬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게 HBM처럼 프로세서 바로 옆에 붙어서 초고대역폭을 내는 그런 특수 메모리는 아니고요. 소캠은 이제 일반 메모리 슬롯에 꽂아서 전력과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서버 같은 데서 HBM이랑 같이 쓰이면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BM과는 역할이 좀 다르군요. 보완제 같은 느낌이네요. 가격대도 HBM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고 예상되던데요. 네, 대략 한 14에서 13 수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효율 좋고 탈부착 편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 기술 표준화를 AI 칩 선도주자인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이나 프로젝트 디지스라고 알려진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같은 구상에 이 소캠을 쓰려고 했었죠. 근데 HBM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 나갔었는데 소캠은 아직 확실한 승자가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HBM 시장 초기와는 다르게 소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정말 치열한 초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누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누가 먼저 엔비디아의 그 까다로운 품질 검증을 통과해서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승자가 D램 시장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3사 전략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소캠에서는 1세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소캠2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리더십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워낙 강자니까 그 강점을 살려서 엔비디아에 대규모 샘플도 공급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HBM 성공 경험을 살리려는 것 같고요. 특히 발열 제어나 패키징 기술 같은 노하우를 소캠에 적용해서 안정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맞아요. 인텔 같은 다른 파트너들이랑 협력도 강화하면서 HBM4랑 같이 소캠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텔 행사에서 시제품도 공개했었죠. 미국 마이크론은 또 속도전이네요. 제일 먼저 엔비디아 GB300용 소캠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하면서 치고 나갔어요. 네,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업계에서는 그게 본격적인 대량 양산이라기보다는 최적화를 위한 좀 초기 물량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 선점 의지는 확실히 보여준 거죠. 네, 이렇게 3파전이 뜨거웠는데 근데 최근에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원래 계획했던 GB300 AI 가속기에 소캠을 넣으려던 걸 다음 칩인 루빈으로 미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유를 좀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소캠을 쓰기 위해서 새로 설계했던 코델리아라는 보드에서 데이터 손실 같은 신뢰성 문제가 좀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소캠 자체의 발열 문제나 안정성 이슈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기술적인 문제군요.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최신 칩인 블랙웰, GB200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위험 부담을 안고 새로운 메모리 모듈을 도입하기보다는 GB300에는 기존에 쓰던 비앙카 보드랑 검증된 온보드 방식 LPDDR을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럼 이게 그냥 일정이 좀 늦춰지는 걸까요? 아니면 소캠 기술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나 뭐 시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걸 지금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술적인 성숙도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요구와 기술 완성도 사이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걸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이 결정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의 소캠 양산이나 공급 계획에도 연쇄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과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안정성을 입증하는 게 이제 상용화의 핵심 과제가 된 셈이죠. 네, 정리를 해보면 소캠이라는 기술 자체는 AI 시대에 맞는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로서 분명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3사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불러일으켰고요. 네, 맞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표준이 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기 기술적 난제랄까 또 적용 시점의 불확실성 같은 현실적인 도전에 부딪히면서 시장이 약간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고 또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소캠 기술의 미래와 메모리 시장의 변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